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국악학원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신영식입니다. 음, 이제 사실 19기 같은 케이스는 2학년이고 2학년이니까 할 게 많아요. 그쵸? 이번 겨울방학 때 이것저것 계획도 아마 많이 짰을 것 같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어제 사실 17기 졸업생 친구들도 그렇고 이번 주에 16기 뭐 이렇게 친구 딱 찾아오면서 뭐 학생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있어요. 조언도 이렇게 쭉 해주고 있고, 걔네가 돌이켜 봤을 때는 학교 생활에서 2학년 때 살아남으려면은 뭐가 중요했을까라는 얘기도 전달해주고 있는데, 2학년은 어, 어머니들 생각하고 학생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다는 게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정확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그 얘기를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부분이고, 요 얘기는 이따가 제가 이제 학교 시험과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연장선을 잡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왜 안 넘어갔지? 잠시만요. 이게 당황해서. 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렉이 있네요. 이게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이제 네, 뭐 겨울방학 때는 대성 수업도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대성학원뿐만 아니라 이제 대성 마임의 수능 모의고사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음,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그 17기, 16기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을 준비를 해서 조금 더 원활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쓸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수능 수업에서 하는 내용들을 내신에서 잘 적용을 해서 내신과 수능을 전부 다 아우르는 수업을 준비를 잘 해주겠다라고 제가 전달했고, 이 렉이 조금 심하네요, 지금. 안 넘어가거든요. 왜 안 넘어가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안 넘어가서 제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잠시만요. 이걸로 쓰면 되나요? 이거 어디 있어? 이거는 바꿨다. 앞에 있어서. 어디로 불렀지? 밑에 거. 밑에 거. 이걸로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기 잡기. 그래서 신샘 수학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거는 2024년 이제 17기 결과입니다. 그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요 친구가 연대의대 그다음에 고대의대를 합격한 친구고요. 남자 중에서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이번에 같이 조교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도 계속 같이 할 거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친구는 어, 여자인 친구고요. 서울대 경영을 붙었어요. 이 친구가
어, 인문 1등으로 졸업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인문 1등으로 서울대 경영 수시로 합격을 했고요. 1, 2학년 때부터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연대의대를 합격한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친구 서울대 경영을 합격한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고마웠던 게 대치동에서 제 수업만 들었어요. 1학년 때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다른 수업은 듣지도 않고요. 제 수업만 들어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고 그리고 끝까지 같이 해줘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경영 합격증이고요. 이 친구는 연대 치대, 그 다음에 경희대, 서울대 수의대를 붙은 친구인데 박모모 군. 이 친구도 저한테 좀 좋은 소식 알려줬고 아마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연대 의대 합격한 친구랑 같이 올해 조교를 해줄 것 같아요. 하는 거고 이 친구는 경희대 의대를 갔습니다. 경희대 의대를 선택을 했어요. 사실 연대 치대를 고민할 줄 알았는데 그냥 경희대 의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수의대 그다음에 경희대 의대 합격증이고요. 이 친구는 여자인 친구고 역시 17기 중대의대 합격한 친구. 잘했어요. 잘했고 중대에 보면은 수학, 과학, 내신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수학, 과학으로 수시를 뚫었어요. 수학, 과학으로 의대 수시를 뚫은 친구고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연대에 합격한 친구도 수학, 과학이 탁월하게 우수합니다. 그래서 중앙대 의대 합격증. 그리고 참고로 제가 1학년 설명회 할 때는 조금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인문인 친구인데 수능을 미적분으로 봤어요. 인문이지만 수능을 미적분으로 봤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에 인문 친구들도 미적분을 하죠, 그쵸?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미적분에서 백분위가 이 친구 하나 틀렸습니다. 미적분 96점을 맞았는데 백분위가 일단은 100%가 나오고요. 그랬을 때 표준 점수가 144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적분을 인문 최상위가 합니다. 어머니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분위뿐만 아니라 표준 점수에서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시가 약간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인문에서도 미적분을 한다를 생각을 해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서울대 경영을 역시 정시로 뚫었습니다. 한 거고요. 이거는 앞을 거죠, 그쵸? 그래서 서울대 경영 합격증이고 좋은 소식을 들려줘서 고맙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은 외대 2학년 입장에서 이제 이게 계약이 조금 늦었습니다. 3월 우리가 11일 날 계약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은 4월 18일이에요. 할 게 많은데 수학원, 수학2에 대해서 수학원은 부교재가 나왔어요. 그렇죠? 수학원은 부교재가 고쟁이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왔고 근데 수학2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지 않았는데 자, 다만 뒤에 보면 제가 학교 선생님들 소개를 잠깐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 지금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관연도 혹은 최근에 어떤 거를 주요하게 있는지를 다뤄보실 텐데 자, 참고 일단 발표된 선생님 중에서 고창원 선생님은 1학년 2학기 때 같이 했어요. 아시나요? 혹시? 1학년 2학기 때 같이 하신 분입니다. 고창원 선생님은 같이 하셨고 근데 그분이 작년 2학년 1학기 때 수학원을 들어왔었어요. 수학원과 2학년 2학기 때는 인문 확통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학년 1학기 부교재가 자이스토리였는데요. 2학년 1학기 기준으로 고창원 선생님이 어찌됐건 수학원 진행했었고 2학기 때는 확률과 통계를 했었다. 그때 부교재가 자이스토리였고 선생님들이 어찌됐건 자이스토리를 기준으로 꽤 많은 내용을 설명하셨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자 수학2 역시 마찬가지. 수학2는 이따 다시 한번 얘기 드릴 텐데 홍모모 선생님, 홍국진 선생님 그쵸? 홍국진 선생님이 일단은 발표가 됐는데 그분은 부교재를 하시는 않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부교재를 진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은 개념을 하면서 프린트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실 거고요. 다만 어렵게 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한번 얘기 드리겠는데 수학2하고 미적분에서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수학2하고 미적분에서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창작문항을 내세요. 그러니까 부교재랑 전혀 상관없이
창작 문항을 내시는 선생님이 홍모모 선생님이다라고 얘기할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찌됐건 홍모모 선생님이 외대부고에서 수업을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냥 무지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유형이 있으세요. 놀랍게도 2021년, 2022년, 2023년에 넘어가면서 수학투하고 미적분을 건너가면서 아우르면서 좋아하는 유형들이 있으세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유형을 잘 확인해 주면은 시험에서 고득점 혹은 어려워하는 유형을 그래도 잘 맞출 수 있다라는 점이고, 저는 수학원 수학2를 그래서 조금 일찍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회차가 아니기 때문에 주요하게 우리가 1등급 문항이다라는 거를 근거로 할 거고요. 수학1은 어찌됐건 자이스토리, 작년 부교재 조금 중심으로 잡고, 어려운 문항은 역시 학교 선생님들이 했던 문항들 기준으로 제가 유사 변형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학생들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수학2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이스토리가 작년 부교재다라고 했을 때 아까 홍국진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홍국진 선생님이 개념은 하셨지만, 프린트를 하셨지만 선택을 해준 문항들이 있어요. 자이스토리를 기준으로 이런 거는 내가 킬러 문제다라고 해서 셀렉을 해주신 문항들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를 하고, 그리고 홍국진 선생님 필기 참고해가지고 어느 정도 미리 기반을 만들어주는 수업을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월 27일과 3월 5일에 우리가 수학원 얼리버드 특강이 있고요. 2월 27일은 아직 이제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일단 그 출석 체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 발표를 오전으로 해놨었다가 다시 저녁으로 바꿔놨습니다 하는 거고, 3월 5일은 봄방학 기간이어서 그래도 우리가 아침에 뭔가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아침 수업으로 만들었고요. 역시 수학2 역시 2월 29일에 목요일날 수업 한 번, 3월 7일 목요일 한 번이고, 3월 8일에는 수학1과 수학2에 대해서 한번 애들한테 전체적으로 실전 테스트하고 정리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질 시간입니다. 요거는 무료예요. 3월 8일 기준으로는 무료입니다. 자, 이때 우리 클리닉은 수업 바로 이제 저녁 수업이다라고 하면 낮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후 수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오전에 있는데, 지금은 저녁 수업 같은 케이스는 낮에 클리닉 있겠죠, 그렇죠? 이때 화요일날 저녁 기준으로는 낮에 클리닉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오전 수업을 할 때는 당연히 오후에 클리닉이 있을 것 같고, 클리닉에 왔을 때는 클리닉 평가지,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얘기했었던 17기 친구들 혹은 16기 친구들도 한 번씩 와서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줄 것 같아요. 자, 요 부분 참고해 보시고, 자, 19기 내신 정규반, 자, 수학2를요 토요일날 저녁 타임으로 잡았고, 일요일에 오전에 수학1을 잡았습니다. 자, 할 게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할 게 많은데, 수학2 같은 케이스와 수학1 같은 케이스의 설명을 한번 할 때, 수학2는 홍국진 선생님이 아까 그 개념을 하실 거라고 했지만 필기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2하고 수학1이 한 반에 선생님 두 분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홍국진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하고 진도를 맞추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부교재를 담당하는 선생님 한 분 계시고, 홍국진 선생님은 그냥 개념서 자기가 프린트하면서 필기하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나는 내가 진도 나가고 있는 게 시험 범위지, 옆에 있는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상관없이 내 범위가 내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이게 18기 때 얘기인데요. 17기 때 얘기죠. 17기 때 수학2에서 2학기 때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홍국진 선생님은 미분계수를 하고 있었고,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리고 다른 한 분 선생님은 이미 도함수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도함수 활용 1이다라고 얘기하죠. 얘를 부교재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건 홍국진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었고, 얘는 다른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일단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가 맞아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말고사 때 이미 이 선생님은 도함수 활용 1까지 했으니까 도함수 활용 2부터가 시험 범위인데, 홍국진 선생님은 아직 어디를 하지 않았죠? 시험에서
도함 수활용 1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홍옥진 선생님은 나는 상관없어. 다시 도함 수활용 1부터 출발할래. 라고 해서 시험 범위가 개별입니다. 다른 한 분하고 짝을 맞추지 않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혹시라도 이 시험 범위가 우리가 4월 18일 날 다시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짧으니까 앞에 있는 1, 2단원만 시험 범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먼저 생각하시는 학부모님이 계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홍옥진 선생님은 자기가 진도 나간 게 그냥 시험 범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교재가 아닐 거예요. 여태까지 최근 3년 동안 홍옥진 선생님은 부교재로 진행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인문에서 딱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자연커리를 탈 때는 전부 다 개념을 하셨거든요. 개념을 하셔서 개념은 필기를 그냥 프린트를 주고 하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홍국진 선생님은 시험 범위를 여기까지 나가실 거다. 무조건 나간다. 아무리 짧아도 무조건 나갈 거고 다른 한 분이 보조를 어떻게 맞출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작년 같은 케이스는 이삭 선생님이란 분 한 분과 홍국진 선생님이 어느 정도는 의견 교환을 했다. 의견 교환했지만 어려운 걸 내시는 거는 홍국진 선생님. 그리고 조금 부교재에서 변형을 하신 분은 이삭 선생님 이렇게 가셨었습니다. 물론 이건 작년 기준이에요. 자, 다시 수학 1은요. 그래도 비교적 한 번씩은 인문하고 자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막 어렵게 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부교재 유사 변형이 많습니다. 작년에 유정현 선생님, 고창원 선생님, 그리고 김정균 선생님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자, 세 분이 모두 다 어찌됐건 학생들한테 부교재에 대해서 유사 변형을 근거로 시험을 내는 거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수학 1은 올해도 부교재를 근거로 하지 않을까라는 점은 생각하고요. 다만 제 느낌상 그 고쟁이가 수학 1이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수능 준비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아마 프린트가 따로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모의고사 프린트가 따로 있을 거예요. 고쟁이가 수학 1이 쉽습니다. 수학 2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고쟁이를 기준으로 수학 1, 수학 2가 뭔가 내신을 하면서 수능까지 대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교재를 이미 다 확인을 해봤고 생각보다 쉽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서 고쟁이는 뭔가 약간 수능 준비까지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프린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잠깐은 생각하고 그래서 클리닉 같은 케이스는 토요일날 오전, 토요일날 오후, 일요일날 오후, 일요일날 저녁 모두 다 준비를 해놨고요. 자, 미리 적어놨어요. 토요일날 오전에는 저도 있고 보조 강사도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는 보조 강사, 일요일날 오후에는 보조 강사, 일요일날 저녁에는 제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고 수학이 메인입니다. 수학이 메인이에요. 다른 거가 아닙니다. 수학이 메인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클리닉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여기 클리닉 평가지입니다. 아마 받아보신 어머니들이 지금도 계실 건데요. 저희는 클리닉에 왔을 때 클리닉 목표, 그 다음에 입시 시간, 퇴실 시간, 목표의 완성도, 그리고 클리닉 멘트를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클리닉에 왔을 때 어떤 게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친구가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맞는지, 혹시라도 시간이 정확한지, 혹시라도 관심은 받고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만족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요. 그래서 우리 외대부 커리 지금 할 게 많죠. 그렇죠? 할 게 많아서 2학년 1학기가 자연히 수학은 수학 2고 2학년 2학기가 미적분과 확통,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인문은 수학 1이 공통이다. 자, 수학 과제 탐구는 그냥 이제 조별로 발표하는 수업이고요. 크게 부담 없어요. 요거는 2단위, 여기서도 2단위. 크게 부담 없이 진행이 될 거고 다만 수학 특화 같은 케이스는 인문도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인문도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이라고 해서 수학 2가 나중에 쉽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작년 2학년 1학기 수학원 중간고사 분석을 해보면요. 작년에 우리도 변화가 한 번 있었어요. 단답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2학년 같은 케이스는 2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수학원이 전부 다 객관식이었습니다. 전부 다 23문항 객관식이었고요. 그럼 변별력을 뭘로 갈랐냐라고 했을 때 기니디 합답형 문항이 5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정수 이런 조건을 기준으로 기니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난이도가 올라가죠. 왜? 기니디 합답형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이 있을 때 기, 니가 맞다라고 했지만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디귿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둘이니까 8가지가 나오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렵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게 5문항이 있었으니까 당연하게 실제 난이도보다 기니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틀렸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재에서 이때는 많이 나왔다. 그죠? 부교재, 그 당시 부교재는 자히스토리였습니다. 자히스토리 수학 1이었고 선생님들이 아마 올해도 최소한 이미 한 분은 보장받았고 다른 한 분 정도도 겹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교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는 삼각함수까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씨가 깨졌는데 그 프린트 한번 보시면은 파이널 교재도 마찬가지고 신신당부도 마찬가지고 아실 거예요. 제가 유사 변형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죠? 유사 변형을 굉장히 많이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교재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아실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자라는 게 저희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전부 다 교재, 그 다음에 테스트 무조건 제공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수학2인데요. 자, 수학2는 수학2가 사실 약간 변화가 또 있어요. 역시 객관식만 있었거든요. 객관식만.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18기나 17기에 비해서 객관식만 있다 보니까 평균 점수가 올라갔었어요. 평균 점수가 17기랑 18기 같은 케이스는 50점 후반에서 60점대였는데 요거는 18기 같은 케이스는 76.1입니다. 높죠. 생각보다 높은 거고 학생들이 뒤에 있는 게 이제 객관식 21번 정도 문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푼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그래요. 봤을 때 뭔가 창작문학이긴 했어요. 창작문학이긴 했는데 이게 어떤 친구는 굉장히 쉽게 풀었고 어떤 친구는 창작문항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서 내가 처음 보니까 이 문제를 못 풀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찍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풀이는요. 사실은 점 한번 대입하는 거였습니다. 점 한번 21번에서 점을 한번 대입을 하냐 마냐가 21번 문항을 그냥 판별했습니다. 계산 자체는 딱 두 줄입니다. 계산 자체는 딱 두 줄인데 21번 문항에서 점을 하나를 대입을 하니 마니로 판별했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굉장히 쉽게 풀었죠. 점을 대입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친구는 21번이니까 뭔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뭔가 내가 낯설게 느껴지니까 그냥 찍었죠.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미분에서 난이도 상이었고 과거 3년 동안과는 유형이 조금 달랐지만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나올 거다라는 거는 편견을 좀 지양을 하고 대수적인 계산도 마찬가지 그리고 기하적인 그래프 확인도 할 수 있는 게 조금 주요했다라고 바라봅니다. 해석을 잘하는 친구가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해석을 잘하는 친구가 잘했다. 그리고 여전히 기니디 합답형 문항은 2문항이 나왔다. 자, 물론 올해 이제 우리 19기 같은 케이스는 서술형에 한 문항이 있을 것 같아요. 서술형에 한 문항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홍모모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서술형 문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근거 있이 뭔가 시험을 준비하시고요. 뭔가 바라봤을 때 뭔가 단정을 짓지는 말아주세요. 단정 짓지는 말아주세요. 그래서 역시 지금 보시면은 시험에 나왔던 것들 분석을 해놓고 요거는 파이널 교재와 제 교재에 신신당부에 있었던 것들 확인해 보시면은 신영식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학습 정작. 자, 수학 1 같은 케이스는 2분이 들어오세요. 수학 2도 2분이 들어오세요. 반마다 조금 다른 선생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수학 2는 일단 발표된 게 홍모모 선생님. 그 다음에 수학 1 같은 케이스는 고 누구 선생님.
했을 때 다른 한 분이 최소한 어쨌든 작년에도 수업을 하신 분일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수학원은 그래도 부교재하고 어느 정도는 유사 변형이 많이 될 거다. 다만 어려운 문항은 고생이 없기 때문에 뭔가 프린트가 있거나 따로 준비를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개념과 유형의 난이도보다는 문제 구조 이해, 그 다음에 논리, 근거 있는 풀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항이 있어요. 좋아하는 문항이 있어요. 진짜요. 이런 얘기는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업 들으라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유형이 있어요. 좋아하시는 유형이 시험에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그런 유형은 확실하게 반복 숙달해서 완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범위는 다시 한번, 수학원 같은 케이스는 약간 조심스러워요. 이제 선생님들이 인문하고 자연이 같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얘기하기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수학2는 두 분의 선생님이 진도가 다를 수 있다. 진도가 다를 수 있고 미분계수와 도함수는 들어갈 것 같다. 미분계수와 도함수는 들어갈 것 같다. 홍모모 선생님은 프린트로 진행을 하시고 개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한 3-4번만 하더라도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는 진도를 나가십니다. 수업을 3-4번만 하시더라도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는 진도를 나가십니다. 그리고 자, 부교재 유사변형 나옵니다. 나오지만 심화 유사변형이고요. 그 다음에 창작 문항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개별적인 선호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근거로 방어를 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는 어찌됐건 회차별로 자체 교재, 부교재 유사 변형하면서 실전 테스트, 그 다음에 추가 테스트를 제공할 거고, 추가 테스트 같은 케이스는 아시죠? 저는 시험 한 20일 전부터는 데일리 테스트지를 만들어 줍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침에 테스트를 한 회 정도는 풀 수 있게끔. 그래서 학생들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계산과 시간 배분을 연습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요. 2학년 때 수학원, 수학2가 있고 다른 과목도 있잖아요. 제가 미리 얘기 드릴게요. 2학년 때 과제를 엄청 많이 줄 수가 없어요.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과제를 많이 주면은 못해요. 부교재 유사 변형을 엄청 많이 만들어 주는 거는 이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수학원도 마찬가지고 수학2도 마찬가지고 애들한테 컴팩트하게 만들어 주되 대신 계산, 시간 배분은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가 필요해요. 시험 보기 20일 정도부터는 부교재 유사 변형 중요하지만 그거는 좀 컴팩트하게 그 다음에 아침에 그래도 맑은 정신으로 밀도 있는 수학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줄 거다라는 게 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리닉 같은 케이스 항상 주중에도 카톡 찬스, 문자 찬스, 전화 찬스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모든 회차 복습 동영상 제공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라이브 수업 동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찌됐건 주차별 맞춤형 교재 체크하면서 개념 유형 심화, 그래서 개념 심화 도구 정리 고난이도 문항 적용할 거고요. 고1부터 고3까지 모든 수업 진행하고 대성 마이맥 수능 모의고사 해설 강의하지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우리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잘 맞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신당부 부교재 유사 변형 고지식 고난이도 문항 할 거고 송글씨 노트,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 추가 테스트, 파이널 교실까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들이고요. 다른 거는 사실 크게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 17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연대의대 합격한 친구는 사실 제가 이 얘기는 좀 드릴게요. 2학년 연대의대에 합격한 친구가 1학년 2학기하고 2학년 1학기 때가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문제가 2학년 2학기 때 수학 잘했어요. 미적분 100점이었고 너무 잘했어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수학을 못한 적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그
그 친구가 약한 게 있어요. 수학, 과학은 잘합니다. 약한 게 하나가 뭐가 약했냐면은 저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지만 인정합니다. 모든 학생들에서 강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게 국어 같은 케이스는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 제가 수학 선생님이지만 수학하고 국어를 메인으로 삼아주세요. 수학하고 국어를 메인으로 삼아주세요. 그래야지 2학년과 3학년 때 완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가 국어에서 한번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2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전부 다 전교 1등이었는데 그 한번 미끄러진 순간이 저한테도 굉장히 조금 수학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웠습니다. 아쉬워서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준비할 때는 수학과 국어를 중심으로 준비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두각학원 수학 강사 신영식입니다.